좋아요, 구독. 세 번째 글로벌 이슈,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말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CPI가 한 번 이렇게 발표가 나다 보니 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나 한 2주 전이었나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필립스 곡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무슨 가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요즘에는 애널들이 자기 일기장에 써야 될 거를 방송에 대놓고 일단 얘기를 하는 그런 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자, 기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일단 보세요. 자, 이거는 요 기사는 제가 노란톡방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시 이 기사를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설명을 듣고 다시 기사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사인데요. 커브 역전 더는 침체 선행 지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커브 역전이라고 하면 일드 커브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이고요. 2년물과 10년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제가 뽑아온 게 뭐 되게 잘된 얘기 같은데 제가 10년물과 2년물의 어떤 역전 커브에 대해서 월요일 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자, 뒤에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이 회색 선 보이시죠, 여러분? 이 회색 세로선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기 이제 이때는 사실 미국의 문제는 아니었고 일본의 버블이 터졌을 때고요. 그리고 이때 닷컴 버블과 9.11 테러 사태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던 때고 이때는 뭡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리만 브러더스 모기지론 사태 그리고 이 얇은 거 사실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얇은 게 이제 코로나인데요. 코로나는 제가 침체라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80년대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했을 폴 볼커 시절 경기 침체인데 자, 이 회색선의 맨 왼쪽 회색선의 바로 왼쪽을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요.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값입니다.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값이에요. 10년물의 금리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제 수익률 곡선이지만 우리 채권은 수익률과 금리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10년물 금리보다 2년물 금리가 항상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정상이다. 왜? 10년 동안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원금을 회수하는 거는 10년 후에 원금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리스크가 큽니다. 그럼 내가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2년물은 뭐예요? 2년 있다가 내가 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10년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게 정상적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될 때 음의 값이 나오고 자, 여기가 이제 제로죠. 음의 값이 나올 때는 요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의 값이 나오고 약 18개월입니다. 음의 값이 나오고 약 18개월 후에 미국은 항상 침체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경기 침체나 아니면 경제 위기, 그 금융 위기의 어떤 시그널로서 이 일드 커브, 채권 수익률의 커브 곡선을 우리가 본다. 어떤 선행지표로서 어떤 위기의 선행지표로서 본다라는 게 뭡니까? 이 커브인데 자, 오늘 기사가 나온 건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뭡니까? 선행지표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수익률 곡선이 마이너스를 쳐도 마이너스 구역에 가도 더 이상 뭐예요? 어떤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일부 학자들이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자, 이게 기사를 제가 잠깐 볼게요. 이게 기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세요. 아까 초반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은행의 많은 준비금 덕분에 수익률 곡선 역전에 따른 큰 손실을 피하고 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은행의 많은 준비금 덕분에 수익률 곡선 역전에 따른 큰 손실을 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준비금 덕분에, 준비금으로 인해서 은행이 예금 준비금이라고 하죠. 은행이 예금 준비금 덕분에 수익률 곡선 역전이 돼도 손실을 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이거를 어떤 이론적인 접근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기사에서 보고 있는 10년물과 2년물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2년물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월요일 날도 해드렸는데, 미국의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미국 지금 그 기준금리가 4.75%잖아요. 거기에 연동되는 게 2년물입니다. 2년물. 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예금금리의 성격을 가지게 돼요. 자, 우리나라도 뭐 예금금리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한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받는 이자가 바로 뭐예요? 예금금리고, 그게 미국의 기준금리와 연결이 돼 있고, 이게 바로 2년물과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 다리를 건치지 않고 가면 뭡니까? 2년물, 미국 국채 2년물은 뭡니까? 예금금리다 이거예요. 예금금리.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10년물 보겠습니다. 이 10년물도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모기지 채권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모기지 금리하고. 모기지 금리는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게 10년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미국의 대출금리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10년물은. 자, 정리되시죠? 2년물은 뭐다? 예금. 10년물은 뭐예요? 대출입니다. 자, 예금은 뭡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는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맡긴 고객한테 이자를 줘야 돼요. 대출 금리는 뭐예요, 여러분? 은행입니다. 은행 기준으로. 은행 기준으로 대출 금리는 뭐예요, 여러분? 은행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수익을 얻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2년물과 10년물. 2년물은 은행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0년물은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0년물이 높아야 되나요? 2년물이 높아야 되나요? 10년물이 높아야죠. 은행은요, 여러분, 사조직입니다. 사기업입니다. 기업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10년물이 더 높아야 대출을 내보냈을 때 수익이 더 많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줄 보이시죠? 10년물의 금리가 2년물보다 높아야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남는다. 이게 뭐예요? 예대 금리차. 여러분들이 뉴스나 경제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시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입니다. 예대 금리차.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가 커야 은행의 수익이 높아진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자,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했을 때 2년물이 더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년물이 더 높다. 자, 2년물은 뭐예요? 예금 금리니까 은행이 고객한테 줘야 되는 돈이고, 10년물은 뭡니까? 수익이죠. 근데 줘야 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은행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뭐예요? 손실이 일어나죠. 은행 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10년물보다 2년물의 금리가 더 높아야 은행이 존속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 기사는 바로 이 기사인데 뒤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요 프로세스를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이 손실이 납니다. 2년물보다 10년물이 이자가 더 비싸요.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하면 은행은 손실이 나겠죠. 예대금리 차가 역전돼 버리니까. 그럼 뭡니까? 은행은 이런 위험 부담을요, 자기가 안고 갈 일이 없어요. 바로 실행에 옮기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잘 들어주세요. 리스크 테이킹. 앞으로 이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경제 기사에. 자, 위험 부담을 안고 가지 않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여러분? 자, 예금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 이자가 많아지니까 예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아예 은행이 예금을 안 받아버려요. 예금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기업에서 대출은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 누구 돈으로 내주나요? 은행 예금으로 내주죠. 기업 대출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대출을 못 받으니까 투자,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죠. 기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인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가보면 고용과 투자가 감소를 하죠. 그럼 뭐예요? 미국은 내수 경기가 60%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감소를 하겠죠. 왜냐?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못 받으니까, 해고를 당하니까. 그럼 뭡니까? 미국 GDP가 감소를 하겠죠. 자, 미국의 소비가 감소를 합니다. 미국의 소비가 감소를 하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쉽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대미 수출을 하죠. 상품을 팝니다. 자, 미국에서 잘 팔려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상품이 잘 팔리나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대미 무역 국가들의 경상수지가 감소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도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타격이.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 요거에 관해서는 지금 장이 조금 이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노란 톡방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뭐예요? 이 수익률 커브라는 거는 자, 이겁니다. 이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원래는 이게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10년물이 2년물보다 큰 게 맞고, 이게 역전이 되면 뭡니까? 금융위기나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은행이 준비금이 많다. 그러니까 예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금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자, 예금이 줄어들면 기업에 대출이 안 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안 생긴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이해되시죠? 확 이해되시죠? 하지만 제가 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예대금리 마진이나 아니면 이런 준비금만으로 10년물과 2년물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10년물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채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국가의 신용도다.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역전 커브 현상 이거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준비금을 많이 쌓아뒀다라는 이런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이 커브 역전이 선행지표가 아니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걸 제가 좀 오늘 강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많은 사항을 좀 알고 싶으시면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 또 공개 방송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